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사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파인드 강사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장 크고 유명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휴넷이라는 교육 컨텐츠 회사 소속입니다. 여기에 제가 인문학 특강 연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 프로필 이민영 작가 해서 제 가장 큰 특징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죠. 문화인류학자이자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행 전문 인솔자로서 미식과 여행을 이론에서 실전까지 깊이 있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프로필을 가진 작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학력을 쓰게 돼 있는데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를 하고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석사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했고, 지금은 한국인의 해외 관광 문화에 대한 논문 작성 중입니다. 이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박사 학위 취득이 되는 거죠. 아직은 취득은 아닙니다. 수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경력은 현재 휴넷이라는 회사의 비드랩 사업개발센터의 수석연구원이고요. 여행 인솔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단체 배낭 여행에서 럭셔리 패키지 여행까지, 그리고 미슐랭 미식 여행까지, 유럽에서 동남아,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다 갔다는 거예요. 다양한 팀을 한 100회 정도 인솔을 했고요. 미식 살롱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레스토랑 체험이나 독서 클럽까지 운영을 하거나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류학 강사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서울대 인류학과나 덕성여대 인류학과 같은 데서 특강도 하고, 강원대 문화인류학과나 삼성 디자인 교육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일회성 여행 강사를 했는데요. 포스코의 임원분들에게 특강을 했다든지, 법무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양 특강을 했다든지, 여행대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강사를 했었고, 시니어 여행대학이라는 데서 강사했었고,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예전에 세계 일주학교를 운영할 때 강사도 했었고, 기업체 학교에서 다수 여행 강의를 했습니다. 인류학자 중에 이렇게 방송과 신문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향신문에서 인류학자 이민영의 미식여행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3개월 정도 홀딩돼 있습니다. 2020년에 SBS의 이수경의 러브 FM이라는 매일 하는 생방송에서 토요일마다 이민영의 세계 미식여행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츠살롱 진행자이고, 팟캐스트이자 유튜브인 탈무드살롱도 진행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KBS 여행상상 진행자였고, 그리고 KBS 김태훈의 시대음감의 여행 게스트로 가끔 나왔고, 국악방송 같은 여러 가지 방송에도 또 게스트 출연을 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주로 미식과 여행과 인류학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미식 문화와 트렌드, 당신이 가봐야 할 미식 도시, 여행법,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살롱형으로 체험하는 수업도 합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인솔을 가서 고객들과 함께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인솔을 하고요. 미식 체험 수업 및 투어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재밌는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골목 뉴트로 맛집 여행, 그리고 홍대와 연남동의 에스닉 레스토랑 투어, 미술과 미식 산책 투어, 미식 독서 클럽, 미식과 여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인류학 강의는 관광인류학 강의, 음식인류학 강의, 문화기획, 세계화와 문화, 이런 키워드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서는 여행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랑블루 스쿠버 다이빙 트래블, 이거 제가 혼자서 8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스쿠버 다이빙 여행 이 나라 저 나라 다녔는데, 그 여행 에세이고요. 자전거로 세상을 건너는 법은 동남아를 메콩강을 따라서 혼자서 자전거로 2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에세이고요. 다윈과 함께 이거는 진화론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협동의 진화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헬조선 인앤아웃은 또 여기 7명의 인류학자들이 함께 쓴 책인데, 제 글이 제일 앞에 실려 있습니다. 인도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인류학적, 민족지적 분석을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한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제 강사로서의 이력서이고요. 제가 여행을 다루는 인류학자로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히 하는 강의이자 가장 시장에 먹힌다고 생각하는 강의, 이게 제가 지난주에 강의 의뢰를 받아서 이걸 보냈는데, 제목은 인류학자의 미식지도 글로벌 미식 문화의 이해에서 실전 미식 여행까지 라는 제목이고요. 6줄로 강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식과 미식 여행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미식은 무엇이며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어떻게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말로만 듣던 미슐랭 가이드북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라리스트 랭킹은 어떤 것일까요? 글로벌 미식 문화에 담긴 요소들을 미식 여행 전문 인솔자 출신의 문화인류학자와 함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문화 자본을 키워가는 시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과 가장 핫한 스타 셰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글로벌 미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 보시죠. 그리고 당장 미식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 예약하는 방법, 드레스 코드 등 실전 여행법을 배우고 꿀팁까지 배워가세요. 제 생각에 미식과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시장성이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을 끌기 좋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인류학자로서의 제 브랜딩에도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피를 뽑은 거고요. 강의는 보통 2부, 3부로 저는 나눠서 합니다. 1부는 글로벌 미식 문화의 이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식과 미식 여행이 뜨는 이유는 뭔가? 미식이란 또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2부는 미식 여행 준비, 미슐랭 가이드북,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라리스트 이런 랭킹에 대해서 다루고요. 세 번째는 실전 미식 여행 떠나기. 그러면서 도시별로 싹 풀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추천 도시, 기타 음식 여행 테마, 그리고 실전 노하우, 그리고 서울에서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꿀팁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말 굉장히 빨리 하는데 2시간 동안 꽉 차고 끝나면 막 질문이 쏟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다듬은 게 이 커리큘럼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고 가장 재밌어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된 거죠.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레스토랑 가서 함께 먹고, 이거는 프립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렌즈 트립이라는 뜻을 요약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각종 액티비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저와 함께 미식 여행하는 거 상품을 올려놨었는데 코로나 이슈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모객다 됐다가. 그리고 경향신문에 올리고 있는 제 칼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카오에 한 팀과 함께 가서 2박 3일 동안 하루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2군데씩을 가는 위대한 투어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두 분이 미슐랭 5스타 셰프예요. 아니 미슐랭이 3스타밖에 없는데 왜 5스타냐? 2스타 셰프가 3스타 셰프를 밀라노에서 초청해서 마카오에서 지금 4핸즈 행사를 할 때여서 5스타 행사가 됐죠. 그리고 이건 해피칼리지에서 제가 열었던 홍대 앞에 있는 레스토랑 탐방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박사도 받기 전에. 근데 회사에서 사실 본업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공 비결을 녹여서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저를 뽑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여행 기획도 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해피칼리지라는 B2C 플랫폼에서 트래블 살롱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블 살롱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마별로 세분화한 전문 여행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그리고 테마별 인플루언서들과 프로슈머들이 함께하는 여행 중심 커뮤니티가 돼. 그리고 미리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만들어 떠나는 살롱형 여행을 할 거야. 이거 다 제가 쓴 겁니다. 네. 트래블 살롱은 여행 학습 커뮤니티로서 여행을 읽고 토론하며 함께 만드는 여행을 통한 당신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나를 성장시키는 진짜 여행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시 중단 상태지만 회사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도 여행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1인 대학 플랫폼이라고 하는 해피칼리지에서 인류학자의 미식 살롱이라는 걸 만들어서 홍대에서 프렌치, 스페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렇게 시리즈로 홍대 앞에 음식으로 세계 여행 이 컨셉으로 만들어서 다 성황리에 운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강정모 마스터랑 함께 미술관 갔다가 미식을 하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행 상품 시장에서 다양하게 참여 관찰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참여 관찰 사이트 두 번째는 여행 컨텐츠 시장에서 참여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SBS에서 여행 본색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KBS에서 여행 상상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고, 요거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했었고요. 이때는 제가 사회까지 보는 진행자로 좀 컸죠. 그리고 뭐 김태훈의 시대음감 같은데 여행 게스트 패널로도 나오고요. 올해부터는 SBS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제 이름을 걸고 이민영의 세계 미식여행 고정 패널로 토요일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츠살롱이라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펀딩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진행자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이수경의 러브 FM 출연하는 날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SBS잖아요. 여기에 연반인 제재 아시나요? 그 문명 특급 진행하는 그 유명한 연반인, 연예인 반, 일반인 반 해서 여기에 그분이 제 바로 앞에 녹음을 하고 나오시길래 또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었죠. 이렇게 공중파와 팟캐스트,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와
저와 뉴미디어를 오가면서 여행 컨텐츠 시장에서 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랜선 투어라고 하는 걸 하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해피칼리지에서 집콕 라이브 특별전을 하는데 저랑 강정모 대표 파리를 여행하는 걸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파리 세느강을 따라서 미술관과 미식 레스토랑을 산책하는 가상 랜선 여행을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미드나잇 인 파리 컨셉으로 4가지 코스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월 18일에 할 건데 되게 재미있게 했어요. 요즘에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 싶어서 가상 여행, 랜선 여행 컨셉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더 재미있게 하려면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롱강에 별이 막 쏟아져서 물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걸 보면 그 롱강 물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 와인으로 맛을 보세요 하고 롱강 근처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프랑스 디저트도 함께 맛을 보고 그리고 미술관과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도 담아주고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프랑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과 레스토랑까지 다 추천해주고 꿀팁까지 소개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피칼리지에서 판매하는 거고 법무연수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교양 강의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파리 지도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파리 구글맵으로 막 별표까지 찍어가면서 실제로 여행 간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 참여 관찰의 3번째 사이트는 여행 커뮤니티 시장이에요. 제가 여행대학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수별로 다양한 강의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여행인 솔자 되는 법부터 미슐랭 미식여행 등 테마 투어 기획까지 미슐랭 테이스팅 세미나 내가 직접 기획하는 셀프 여행의 계획 셀프 트립 세미나, 미식여행의 끝판대장, 그리고 골목여행 여기저기 만들어서 인솔도 했었고요. 글로벌 시대와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의 여행학 이런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츠 살롱은 미술, 미식 콜라보, 오프라인 투어, 랜선 투어, 콘서트형 강연 이런 것도 했었죠. 아츠 앤 트래블 아츠 살롱 이런 데 가서 지역별로 미식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임원들 대상으로 당신이 꼭 가봐야 할 월드 베스트 미식 도시들 이런 강의도 했었고요. 이런 데 가면 저는 미식여행 준비, 미식여행의 가이드, 미식여행의 실전 이렇게 10대 질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죠. 제가 미식여행에 포커싱한 내적인 동기도 있더라고요. 경향신문에 제가 미식여행 칼럼을 쓰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카피를 뽑았죠. 기자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과 수다 떨며 와인과 코스 요리를 즐기다 보니 빨리 먹어치우는 식사 낯설어져. 더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하도록 우리 관광 문화도 어쩌고 저쩌고. 2008년에 제가 하나 투어 다니고 있을 때 비수기 때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러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스페인 여행도 하고 그래서 총 2달 정도 있었는데 보시면 10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인도 마시고요. 이게 매일매일 2번씩 있던 일이에요. 점심 2시간 3시간, 가끔은 4시간씩 먹고 저녁도 그렇게 앉아서 먹고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미겔이라고 하는 스페인 아저씨인데요. 제 전속 요리사였어요. 까미노길 걷기 시작한 나흘째인가 만났는데 성격이 너무 무례하고 안 좋아서 멀리 지내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 아저씨가 거의 2주 넘게 저한테 거의 매일 저녁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왜 남자가 요리를 잘할까? 이 아저씨가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인데 거기서는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즐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통인데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렇게 들어가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이 아저씨한테 스페인 요리 전통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산티아고 길 전부 다 걷고 또 피니스테르의 길까지 다 걸어서 배서양까지 가서 완전히 순례길을 마친 날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과 식당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있는 독일 아저씨랑도 2주 넘게 같이 걸었네요. 그리고 순례길 중간에 제가 혼자서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라나다에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삭아삭한 배추 같은데 마늘 올려 먹는 것도 맛있었고 이게 가스파초의 좀 더 되직한 버전 같은데
예, 토마토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스처럼 먹는 이것도 너무 맛있었고요. 또 배추 같은 거에 엔초비 올리고 올리브랑 같이 먹는 이것도 맛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미슐랭 가이드북을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이때 그라나다에서 사크라멘토라고 하는 집시 마을을 헤매다가 혼자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모든 식당이 다 문 닫았는데 딱 이 아랍 식당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미슐랭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돈이 별로 없을 때니까 너무 비싼 거는 안 시키고 딱 쌀밥 한 그릇, 그리고 채소 으깨 놓은 것 같은 요리, 그리고 민트티 한 잔 이렇게만 시켰어요. 근데 이 밥이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냥 쌀밥에 견과류 부순 거 약간 올려놓은 건데 그 식감과 온도와 촉촉함과 이게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미슐랭이네? 그러면 앞으로 미슐랭을 따라다녀 봐야겠다. 여기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3년에 단식하던 중에 진짜 미식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